금리 기이 정책은 강력한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를 이끌기 위해 이 정책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이의 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죠. 현재 세계 경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우려사항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 둔화 조짐도 보입니다. 지정학적 위험 또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앙은행 수장들의 결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유럽중앙은행, ECB와 같은 중앙은행들은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대개 물가 안정 유지와 고용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리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수요를 진정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취약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과 소비를 장려하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관건은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린 조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들의 임무를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계 경제는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준과 같은 주요 중앙은행의 결정 하나가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 변동은 전 세계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유입 및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캡처 트윗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정부부터 개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요 경제 주체들의 통화 정책 신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글로벌 지형은 이러한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특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당한 관망세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높지만 다소 완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은 예측 불가능성을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의 발표 내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저축, 그리고 고용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준의 결정은 미국 국경을 넘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의 주요 기축 통화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정책은 전 세계 신용 조건과 금융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연준은 까다로운 경제 상황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근 정점에서 다소 완화되었지만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여전히 우려 사항입니다. 동시에 경제 성장의 견조함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일부 지표는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는 반면 다른 지표는 잠재적인 냉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준은 이러한 상충되는 요인들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연준의 잠재적인 정책 변화는 열띤 추측의 대상입니다. 현행 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인상 또는 인하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것인가? 중앙은행은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향후 조치가 발표되는 경제 정보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요 데이터 지표로는 인플레이션 보고서, 고용 수치, 그리고 소비자 지출 등이 있습니다.
연준은 이중 책무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자칫 경제를 지나치게 둔화시킬 위험이 있는 현재 환경에서 이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연준의 결정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연준이 보다 긴축적인 정책을 시사하면 미국 달러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이는 달러 표시 부채를 가진 국가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함에 따라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화 정책 신호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글로벌 유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산군별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저축가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글로벌 차입 비용 또한 연준의 조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준은 다양한 방면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계 또한 연준의 결정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순전히 경제적 고려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연준에게 명확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고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유사했던 시기의 과거 연준 조치들은 종종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은 맥락을 제공하지만 각 경제 주기는 정책 결정자들의 신중한 판단과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고유한 도전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즉 ECB는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관리합니다. 유로존은 각기 다른 경제 상황을 가진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ECB에게 독특한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회원국 간 인플레이션율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경로 또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CB는 가능한 한 전체 블록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 통화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종종 복잡한 타협을 거치고 유로존 전체에 걸쳐 불균등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과거 국채 위기의 기억 또한 정책 결정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ECB의 예상되는 정책 대응은 면밀히 주시되고 있습니다. ECB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일부 지역의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위험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CB 정책위원회 내부의 논쟁은 종종 이러한 다른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성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ECB의 최근 정책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금리가 현재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중앙은행의 방향 전환을 촉발할 것인지입니다. 한편 일본은행 BOJ는 수십 년 동안 매우 다른 경제 환경에 직면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과 매우 낮은 경제 성장과 씨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행은 매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금리와 장기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수익률 곡선 통제 YCC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Gap to S. 최근에 와서야 일본은 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은행이 수년간의 초완화적 기조에서 벗어나 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잠재적인 움직임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거나 수익률 곡선 통제를 포기하는 등 정책을 상당히 긴축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일본 엔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본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다른 곳에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은 이러한 거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고령화와 같은 장기적인 인구 통계학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경제 전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금리 정책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합니다. 이는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여 낮은 수익률의 기존 채권 매력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또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 수익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식시장을 잠재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여전히 다양한 자산군에 걸친 분산 투자입니다. 기업들 또한 금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 확장 또는 연구개발 자금을 위한 대출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채 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금리 상승 시 이자 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이 압박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취약합니다. 소비자 수요 또한 금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소비재에 대한 대출 비용이 상승하면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들어 여러 부문에 걸쳐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상적인 금융 생활에서 금리 정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중앙은행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신규 주택 구매자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월 상환 부담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나 신용카드 이자율 또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투사. 반면에 저축가들은 은행 예금 및 적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활동의 중요한 동인인 소비자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또한 불균등하여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 정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경제 뉴스를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은행 자체의 발표와 분석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경제학자 및 금융 분석가들의 전문가 의견 또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개인과 기업은 유연한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 검토, 부채 수준 신중 관리, 그리고 비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시기에는 다양한 잠재적 경제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